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 아침 장마감은 다우지수만 그럭저럭 보합권으로 유지해주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네요.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장중 한때는 상당히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내리다가 장 막판에 살짝 티도 안 나게 반등해주는 모습 마이너스 1%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이장 시작하자마자 또 어제 장중 최저가 부근까지 엄청나게 또 내리고 있네요. 공포지수는 67로 확 내려왔고요. 익스트림 그리드의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탐욕의 계절이 끝났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공포지수가 67, 조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밤입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매수해서 약수익이신 분은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장투맨이라고 코스프레를 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더 시저의 가족들은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고 탐욕의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함으로써 약간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작년부터 시청해왔던 분이라면요. 이 예수금을 솔직히는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기회를 주면 어쩔 수 없죠. 쓰는 수밖에요. 그것이 더 시저의 공포지수 매매법, 공포의 매수, 탐욕의 매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RSI 저점에서 사서 RSI 고점에서 판다.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서 사서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판다. 이게 주식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정은 언제 맞아도 적응은 안 되네요. 저도 힘듭니다. 오늘은 US100 CF 나스닥 지수를 한번 일봉을 길게 한번 보자고요. 일단 강하게 들어온 이 첫 번째 지지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주는 모습,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으러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될 차트의 법칙이 있습니다. 조정의 장에서 작년 8월 초부터 시작된 이 조정의 장에서는 일단 21선을 이탈한 후부터 조정은 시작됩니다. 시장은 겁에 질려서 다 던져버리는 거죠. 조정이 시작되면 일단 RSI가 상당히 저점까지 찍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해줍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반등인지 이 지점에서는 도저히 알 길은 없어요. 나중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상승이 오고 전 고점을 깨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오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전 저점을 깬다고 하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오고 전 고점을 깨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온 상태에서 다시 RSI 저점을 찍고 반등이 오죠. 반등이 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뚫음과 동시에 매물대가 많이 사라진 공간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전 고점을 깬다. 그러면은 강한 확률로 추세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는 다시 고점을 찍고 야간의 조정, 이 야간의 조정이 첫 조정이 시작되었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오른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펼쳐지고 다시 조정.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여기도 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이제 뭐죠? 전 저점을 깨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고요. 스윙 장투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이 조정의 캔들이 전 저점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일목균형표 상단까지 터치하러 가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목균형표 양운대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탐욕의 구간에서 익스트림 그리드의 구간에서 매수한 자들은 지금 장투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나스닥은 우상향 나우를 당연히 외쳐야 되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매수했고 또 일부 물량은 여기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100% 수익률이 넘어요. 그래서 나우라고 외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나우를 외치지 않습니다. 탄탄하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크게 와서 엄청나게 내린다고 하면 공포지수를 체크하면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이 오면 땡큐 고맙다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또 저는 추매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장투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오늘의 어닝 체크 EPS 위스퍼에서 아예 대놓고 화살표를 그려놨네요. 엔비디아 오늘은 엔비디아 빼고는 아무것도 볼 게 없죠. 내일 아침에 6시 모두가 잠이 든 그 순간 폭풍의 시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조금 많이 쫄리네요. 당연히 조정이 오면은 주워 담을 것이지만 조정이 안 오고 그냥 우상하면 더 좋잖아요. 엔비디아 어쩔 거냐?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이 화면은 내일부터 매수의 방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 방에 227명이나 입장해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진린님, 드프렌치님, 시저스 유니티에 두 분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저스 유니티에는 약 3번의 단타를 성공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국장 단타는요, 시황 체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단타를 할 줄 알아야 스윙을 할 줄 알고, 스윙을 할 줄 알아야 장투도 가능합니다.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장투라고 무조건 존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짭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푸드 옵션 0.75. 상당히 또 위험한 순간이네요. 0.80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상승장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조정이 오면 0.80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네요. 환율 일단은 약상승으로 출발하고는 있으나 또 상당히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방향을 결정할 자리,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응축하는 기간, 힘을 응축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잖아요.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힘을 응축하면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랜 시간 힘을 응축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할 때이지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릅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현 시각 상당히 내리고 있는 모습,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았다. 여기서도 처음으로 저점을 높였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바로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도 하락이 나와도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쯤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다시 국제유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좀 이제 보실 줄 아시겠죠, 여러분도?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현재는 680 초반까지 미친 듯이 내리고 있네요, 아주 그냥. 상당히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릴 필요가 있나?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내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설마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하는 실적 후에 올리려고 미리 내리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죠. 어제 올려드린 엔비디아 4분기 실적 전망, 주가를 너무 과도하게 오버슈팅으로 미래를 가져다 썼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쫄아서 지금 다수익 실현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답게 내리고 있네요. 테슬라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21선은 하향 추세,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21선의 기울기가 조금 줄었다라는 게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고요. TQQQ 일단 상당히 또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하방 지지선, 상승 라인이죠. 상승 추세선이지만 하방 지지선에 또 정확히 터치하고 어제 조금 막판에 반등을 해줬긴 했지만 의미 없고요. 지금 다시 터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봐야죠. 쏙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어드린 파란색 첫 번째 선, 이 선을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그어놨어요. 정확하게 또 터치하고 지금 또 터치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30달러 초반까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쏙술은 정말 미친 변동성입니다. 지켜주길 바라고 있으나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시장이 경색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첫 번째 추세선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려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20달러 이하에서 많은 추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명확하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버텨보는 거죠. 불즈 노예에서 이제 죄인이 됐네요. 죄인. 불즈는 이제 죄인입니다. 불즈는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닌 죄인.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프리장에서 상당히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조정하지 마라. 조정을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샀다. 조금 더 조정을 한번 맞아볼 필요는 있다. 메러선을 제가 장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장투까지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 못 던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하지만 아직 수익권 기대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지더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많이도 내려주고 있네요. 아직 추매를 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일목균형표의 이 상단선을 한번 지켜주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속스 S는 명확하게 이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돌파한 지점이고요. 21선을 터치해줬고요. 스큐는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까지 안 가고 꺾여졌으면 당연히 죽겠지만 지금은 숏이 조금 더 유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일간 순매수에서는 인튜이티브 머신스? 이게 뭐죠? 넘어가고요. 속스 S 일단 2위는 조금 긍정적이긴 하나 어제도 속스가 상위권이었는데
주가는 내렸기 때문에 이 키움 전사 일간 순매수 현황은 참고만 할 뿐 100%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밝혀졌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종목이니까 이제 와서 슈마컴을 추매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8.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78을 찍은 것이고요. 일단 현재 시각 상당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추세 상단선을 이은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은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급등을 보여주더니 그대로 그냥 다 반납하고 있네요. 상단 추세선을 깨버려서 조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상단 추세를 깨버리고 다음날도 살짝 깨고 엄청난 하락으로 반전했죠. 뭐 이때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해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또 조정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정이 와서 뭐 이렇게까지 내려준다, 여기까지 내려준다고 하면 땡큐죠 뭐. 더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겪으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너무 길어서 패스하고요.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조정이 오면 이 두 줄만 읽으십시오.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고통을 인내하면서 공포의 매수. 어쩌면 2월달 내지 3월달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작정 기다린다기보다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적절한 차트의 상황을 해석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끝나고 엔비디아의 실적 오름 방향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으며 저는 엔비디아가 20% 폭락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은 어나우 어차피 우상향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